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1주, 2주, 3주차 강의 들으냐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한 게 아마 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어, 온라인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그 제 영화를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내 현장에 있었던 일들과 더불어 이론적 측면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일부 여러분들과 또 앞으로도 어떻게 이 수업을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좀 더 온라인 강의, 재택 강의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주부터 8주차까지는 기존에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들에 좀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본 앞에서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업 계획표를 잠깐만 여러분들 봐주시죠. 자, 보면 지난주 1주차, 2주차에 겹쳐서 7월 32일을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서 보여줬고, 또 어떻게 영화를 현장에서 찍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과 동시에, 이번 주 3주차의 경우에는 영상 미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학에 대한 정의와 7월 32일 뒷부분을 좀 더 해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원래 오늘은 그 영화 감상법과 비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5주차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영화 감상과 비평의 개념은 다음 주 이후 미팅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루어질지 않다 하더라도 온라인은 지속되겠지만 뭐 그런 걸로 하고, 오늘은 빛과 조명에 관련되어져 있는 개괄적인 디테일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수정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6주, 7주짜에는 이제 미국 영화, 예술영화 비평 그대로 하는데, 모스트 오브 감상을 한 주로 잡았다가, 감상이 아니라 분석이죠. 했다가 이 분석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몬스터볼이 또 우리 영화 또 다른 예술적인 성향과 연출적 기법들이 많이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주에 거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에서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8주차까지 이렇게 수정을 좀 한 방향으로 가보고, 또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적극적 수렴을 해서 또 9주차를 그대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방향의 아이디어나 이론을 추가할 것인지, 그리고 연출 실습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빛과 조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빛과 이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왜 굳이 설명을 할 것인지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7월 32일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것에 준하면,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미장센 얘기고, 빛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배우의 감정의 폭이나 여러 가지의 템포한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영상은 비주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촬영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생각하는데, 촬영은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의 개념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술적 성향의 테크놀로지보다 감성과 예술의 감정을 더 심으려면 빛과 조명으로 이 촬영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예술적 경향에 접근을 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빛과 조명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그 연출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좀 더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카메라와 함께 실습을 간단 명료하게 한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명기기를 다 사용해서 빛과 그림의 조명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알고 이론적 측면의 접근을 알고 뭐 그게 조명이 됐던 햇빛 조명이 됐던 달빛 조명이 됐던 이렇게 접근을 하면 뭔가 테크놀로지 계류의 접근이 아니라 감성과 리듬과 인간의 템포 이성의 플러스 알파 감성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빛과 조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연출 실습을 하면서 빛과 조명 그 이외의 여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로 이론적 설명이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체적 설명을 해보면 킬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3점 조명이라고 하죠. 3점 조명에 대한 기본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조명이나 촬영 실습이 아닌데 왜 이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이면서 감정과 색감과 조명의 빛과 명암의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이 연출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기본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고자 이번 주 시간을 빛과 조명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촬영 카메라를 들고 나가 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고 어떻게 조명을 우리가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와 또 감독이 갖고 있는 주제의 컨셉이 바뀌어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빛과 조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나가면 빛과 조명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죠. 카메라에 연연해 있고 배우의 액팅에 연연해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나가면 조명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줘야 되는데 그 뒷전이에요. 그리고 사운드도 뒷전이고 오로지 액팅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촬영의 앵글만 본단 말이죠. 그러면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약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있을 때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바뀌어지지 않는 게 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년생으로서 영상과 민첩하게 이제 첫 발을 딛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시점이. 물론 이제 3, 4학년들이 수업 못 듣는 친구들이 듣는 경우는 또 다르겠지만 2학년으로 올라오는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피부로 와 닿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라고 우리 키라이트는 주광이라고 하고 필라이트는 보조광이라고 하죠. 백라이트는 배경,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배경, 백그라운드, 배경에 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기본이 어느 영화에든 어느 영상이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카메라의 화질과 해상도가 좋아지면서 이 3점 조명에 대한 백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키라이트를 전혀 적용 안 하는 부분들과 신경 안 쓰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들을 보지만 키라이트, 필라이트 사용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조명을 밝게 비추는 정도로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들과 다른 영상 전문가라고 하면 조명과 빛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영상을 촬영하고 누구나 다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긴 하겠지만 똑같이 영상의 아름다운 미학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문가와 영상 전문가의 우리의 차별화는 빛과 조명에서 그 맥락이 좌절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점 조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3점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가 어디냐 찾아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유튜브에서 3점 조명을 갖다가 뭐 촬영, 세팅하고 뭐 하는 거
비효율적일 수 있긴 하겠어요. 그 용도와 차이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상 예술가, 영화 감독 플러스 방송, 드라마, 이 여타 영상 예술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있거나 영상 미학을 한다는 마인드가 있다면 이 빛과 조명에 대해서는 각별히 항상 언제 현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한때 방송에서 거의 10년을 근무를 했을 때는 이 빛에 대한 중요도를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영화 예술에 혹해서 또 영화를 접하면서 이 한 컷, 한 씬, 한 배경, 한 영상 미학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컨셉과 또 내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여러 환경들이 바뀌어지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드라마 미니 시리즈 촬영할 때는 일주일에 60분짜리 120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숨가쁘게 방송을 내봤던 그런 상황과 흐름 속에서 영화 한 편을 찍었는데 영화 한 편 7월 30일 영화는 1년을 내내 세팅하고 준비하고 3개월 촬영했어요. 120분짜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 비로소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예술이구나. 그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자는 것들의 마인드가 쓰게 된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빛과 조명에 관련된 부분을 또 영상 미학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면서도 신중하게 여러분들 설명해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제가 지금 했던 내용들이 필요와 다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초년생이라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조명하면 되는 거지.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엠블란트나 카메오의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조명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리고 중요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일반 조명, 빛을 밝게 해주는 조명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예술 작품으로서의 승부할 것이냐에 대한 개념들을 서서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에는 빛과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중요하다는 것인 거죠. 촬영의 노출, 촬영의 앵글 비주얼도 무지하게 중요하죠. 과거에 여러분들 7월 30일 영화 찍을 때 3분의 3등분 하는 것들, 또 소속을 배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죠. 물론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더 빛나게 살리는 가장 포인트는 조명의 디테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 조명의 기법, 그 다음에 명암 대비에 조명된 기법, 특수 조명 명암 대비 기법, 평면 조명, 그 다음에 실루엣 조명을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의 기법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5가지들이 오늘 설명할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자, 표준 조명인 3점 조명, 스튜디오든 또 통상적으로 야외 조명이든 조명 기법에는 3점 조명의 기본이 선정이 됩니다. 자, 3점 조명이 형성이 된 이후에 키커 라이트, 백그라운드 라이트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가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별개의 개념인 거고 또 추가되는 조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삼각 조명법이라고 하죠. 3점 조명이라고 해요. 자, 어떤 3점 조명이냐? 키라이트라는 거는 주요 조명인 거죠. 키라이트 주요 조명. 아마 여러분들이 촬영 시간 동안에 아마 이 조명에 대한 기법도 배울 거예요. 자, 그 조명 기법은 테크놀로지 차원의 접근이라고 거기 가깝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있는 조명의 기법들은 그런 개념이 접근이 아니라 연출로서 그러니까 연출하는 데 있어서의 조명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키라이트는 주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키라이트가 어디를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키라이트를 설정 라이트라고 해요. 키라이트가 설정이 돼줘야 나머지 백라이트, 필라이트, 키커라이트에 대한 셋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라이트 중심을 먼저 잡아요. 이게 기준점이죠, 기준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키라이트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앉아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제가 제 모습을 볼게요. 지금은 이쪽 방향이 있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 여러분들이 볼만 하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뭐, 집에 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지만, 이쪽이 창문이에요, 창문. 이 상황에서 풀샷으로 찍으면, 이쪽이 창문이고, 이쪽은 벽면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빛이 어디서 들어온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까? 창문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키라이트인 거죠. 자, 거꾸로 밤이에요.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창문이 주광이 되겠지만, 밤이 되면 뭐가 주광이 되겠죠? 그때는 통상적으로 이 위에 있는 형광등이나 이 앞에 있는 뭐 텔레비전의 화면 반사빛이라든지 또 저 거실 쪽에나 아니면 사무실 복도 쪽에 나타나는 뭐 할로겐 등이 주광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것은 화면 안에 빛이 어디서 공급되어지는지가 설명이 되면 그게 주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정샷이라고 합니다. 설정샷. 그런데 아까 같이 밤이 돼서 조명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었을 때 그거는 연출자나 촬영 감독이나 조명 감독의 합의하에 키라이트를 설정하는 거죠. 야, 이 키라이트는 이쪽 방향이다. 그럼 여기 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씬, 그러니까 한 컷이 아니라 한 씬 안에서 여기가 키라이트 설정이 되면 화면 각도와 위치가 바뀌어도 여기는 유지가 돼야 돼요. 키라이트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 사진은 키가 여기였는데 뒤에 갔는데 또 뒤에서 촬영되는데도 키가 여기다. 그러면 방향이 오히려 튀입니다. 튀어. 그러니까 빛이 오는 방향은 각도가 바뀌고 화면의 사이즈가 바뀌어도 키라이트는 고정으로 와야 된다. 왜? 그거는 설정 라이팅이기 때문에 그런다. 무슨 말 알겠죠? 키라이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키라이트를 셋업할 때는 그렇게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 이런 식의 설정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키라이트. 카메라가 정면에 있을 때 통상적으로 가장 편하게 라이팅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오른쪽 안에 키라이트 설정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림을 봤는데 키라이가 조명 불빛이 여기에 나타났다. 여기에서 키를 잡아줘야 돼요. 통상적으로 카메라의 빛이 또 인물의 얼굴들이 명확하게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키가 카메라를 시점으로 해서 45도 방향 70%의 높이에서 아래로 세팅이 돼줘야, 그것도 스포트로야. 그러니까 스포트와 필드는 필드는 어디에 차이점이냐면 스포트는 빛을 모아주는 경향이고 필드는 빛을 퍼지게 하는 개념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필은 그러니까 보조광은 될 수 있으면 빛을 모으지 말고 필은 빛을 될 수 있으면 모아라. 그래야 모아야만 이 빛은 강하게 표출돼서 키라는 개념을 명확히 심어주고 필라이트는 문틀하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빛으로 해줘야 키가 반대 방향에서 그림자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을 필라이트를 통해서 없어준다는 개념이어서 키라이트는 항상 옆에 필라이트인 보조광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의 반대 방향인가 필라이트를 설정해 줘야 돼요. 왜? 그래, 여기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필라이트 통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라이트는 뭐냐? 백라이트는 우리는 통상 윤곽 라이팅이라고 해요. 윤곽 라이팅. 키라이트와 필라이트가 앞에서 비춰지게 되면 통상 여기 안에 들어가는 필이 라이팅이 앞에만 밝아지게 되면
뒷벽면에 있는 배경과 이 부분이 붙어져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라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에 윤곽을 심어줘요. 백라이트가 여기다 빛을 비춰주면 이제 입체가 발생이 되죠. 빛의 입체가. 그래서 3점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체감을 강하게 키워주고 살아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3점 조명이 인물을 중심으로 하거나 피사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항상 기본으로 셋업이 돼야 된다. 이게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킥커 라이트를 쓰다든지 또 백그라운드 라이트는 뒤 배경을 다시 별도로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옵션의 개념인 거죠. 자, 이제 3점 조명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3점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개념과 개요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키라이트는 피사체의 기본의 형태를 나타내주고 필라이트는 그림자를 연하게 부드럽게 해주고 백라이트는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를 시키는 작업이죠. 이건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고 키라이트는 뭐라고 그죠? 설정 라이트다. 필라이트는 키라이트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림자를 없애는 보조 조명이다. 백라이트는 입체를 만들어주는, 다시 말해서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를 시켜서 입체를 강하게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백라이트라고 한다. 이걸 우리는 3점 조명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3점 조명.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외우세요. 현장에 나가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 동안이나 4학년 졸업할 때까지 3점 조명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아주 기초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키라이트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키라이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광이죠. 주로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왜 스포트라이트와 피드라이트는 뭐죠? 자,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빛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 어, 필드라이트의 경우는 이제 퍼지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명기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텅스텐 조명의 경우가 이제 뭐 스포트가 적용이 되거나 뭐 필드나 넓게 퍼지는 게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LED 조명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스포트의 개념이 이제 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빛에 대한 통제나 컨트롤들이 이제 서서히 약해지고 있지 않겠냐 생각 한편으로 해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빛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텅스텐 조명 하나 정도는 뭐 다른 거는 전부 다 LED 조명을 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주광을 위해서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 한편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SBS 드라마인데 드라마에서 나타나져 있는 주광과 보조광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여기에 빛들이 밝은다는 얘기는 주광이 여기서도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현재 주광은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조광을 통해서 여기가 좀 괜찮아져. 좀 좌측이 좋고. 자, 요 윤곽이 나타났죠? 요 윤곽?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백그라운드 라이트 때문에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백라이트. 아까는 백라이트 설명했죠? 이 윤곽선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이 부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피사체의 배경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죠. 입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사체 뒤에 상단에서 이것도 역시
스포트로 이렇게 빛을 모아서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광에 넓게 쳐주는 부드러운 빛을 제외하고는 키라이트와 백라이트는 스포트로 이렇게 모아서 쳐줘야 되는 거죠. 빛이 너무 번지지 않고 그 피사체만 닿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백라이트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백라이트를 치게 되면 이렇게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백라이트는 주광이 치는 방향 뒷부분에서 쳐주는 게 그 백라이트에 대한 개연성이 살아나죠. 만약에 여기서 쳐서 여기가 밝아진다면 주광에 들어오는 이 빛과 반대 방향에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좀 디테일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키라이트를 여기서 치면 이 중앙에 있는 백그라운드에서 방향이 살짝 요 부분 주광 쪽에서 좀 쳐줘야 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편 합니다. 자, 필라이트죠. 필드라이트, 플러드나 필드라이트로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퍼지게 쳐준다는 뜻이죠. 그 조명의 효과는 이제 짙은 부분에 대한 그림자들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라이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겠지만 키라이트가 100%를 기준으로 줬을 때 백라이트는 통상적으로 60에서 70% 정도의 밝기로 조정해 주면 될 것 같고 필라이트도 마찬가지로 100% 중에 60%에서 50%, 70%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라이트가 노출 값이 8스텝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필라이트는 4나 5.6에서 안쪽인 4.8, 5.0 이렇게 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백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뭐 4.0, 50% 해당되거나 5.6 정도. 그러니까 8이라는 노출값을 기준으로 뒀을 때 뭐 이렇게 비율을 주면 적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그림이 나오듯이 여부는 이 부분에 쳐지는 이 부분이 이제 필드라이트, 번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 좌측에서 들어오는 키라이트와 백그라운드 아닙니다. 백라이트가 이렇게 표현돼서 윤곽이 뚜렷하게 살아나면서 인물이 살아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 여기에 뒷부분, 이 부분은 조명에 대한 빛을 백그라운드 라이트를 통해서 다 설정했어. 여기 있는 빛들은 이제 윤곽이 없죠. 지금 조명의 밝기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유지시만 보면 이 윤곽이 뚜렷한 부분들이 굉장히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다 백라이트가 한 역할이었고 이 주광의 역할이 여기서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완전히 죽어야 될 그림자들을 보조광인 필라이트가 이렇게 대체해 줍니다. 그래서 키라이트가 백라이트와 필라이트가 3점 조명의 기본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3점 조명에서 이제 그 서브 조명이라고 한 사이드 라이트죠. 뭐 통상적으로 뭐 그냥 사이드 라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의 분위기와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라이팅들이죠. 측면에서 비춰줘요. 뭐 특별하게 이유를 갖거나 하기보다는 조명에 대한 뭐 분위기의 극대화, 뭐 환경 설정 이런 것들로 그래서 사이드 라이트라고 합니다. 완전 직각 사이드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백라이트를 기점으로 뒀을 때 직각이 되어진 게 사이드 라이트고, 자 백라이트를 기점으로 해서 45도 반대, 그러니까 키라이트 반대 방향에 설정되는 것을 키커 라이트라고 하죠. 키커 라이트. 키커 라이트도 특별하게 어떤 적용들을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연출시키기 위해서 셋업이 되는데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피사체를 중심으로 90도 방향에서 70도 정도의 높인 위치에서 밑으로 비춰주는 것이 키라이트, 백라이트, 필라이트들의 위치인데도 비해 키커라이트는 밑으로 내려가죠. 높이가 70%까지 올라가진 않고
50% 이하, 30% 높이 정도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특별한 경우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커라이트, 분위기를 운치 있게 만들거나 또 은산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음향의 대비라고 하죠. 지금 좀 더 뒤에 설명을 하는 항목들이 하나겠지만, 뭐 앰블런트, 네, 그다음에 카메오 같은 특수 음향 연출을 조명 연출을 하기, 음향이 아닙니다. 조명 연출을 하기 위해서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백라이트는 아까 있다면 지금 백그라운드 라이팅이에요. 세트 라이팅이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이죠. 백라이트는 인물 피사체를 중심으로 윤곽을 뚜렷하게 한다고 그러면, 백그라운드 라이트는 인물과 피사체와 관계없이 뒤 배경의 빛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완전 빛을 치지 않으면 여기 한번 보면 빛이 안 닿는 부분이에요. 까맣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빛이 닿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백그라운드 라이트. 배경이나 세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고, 주광원 같은 방향에서 비춰주어야지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도 설명했지만 백그라운드 라이트처럼 그 빛이 오고 닿는 부분이, 주광이 그렇게 닿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한번 집에 가보세요. 집에 가서 불 다 꺼놓고 밖에 낮에 밖에서 그 빛이 들어오는 방향 쪽에서 내 빛이 뒤에가 나타난다 그러면, 백그라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광에서 들어오는 빛들이 거기에 비추어진다라고 설정이 돼줘야 관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주광 반대 방면에서 빛이 되게 되면 설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뭐 조명기구가 하나 서 있거나, 뭐 예를 들어 백열연구가 그게 비춰져서 그랬다고, 그런 걸 설정을 보여줘야만 또 반대 방향의 세팅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주광 방향에서 쳐줘야 된다. 백그라운드 세트라이트는 그거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 키라이트, 필라이트, 키커라이트, 백라이트, 백그라운드 라이트, 이렇게 설정됩니다. 자, 백그라운드 라이트. 자, 그래서 봅시다. 백그라운드 라이트에서 어떤 방향이 일치합니까? 라고 보면, 조명의 방향도 그 편집점이 있어요. 튀냐 안 튀냐.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게 이쪽 방향이 주광이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인물도 어떻게 밝아요? 여기가 밝죠? 같은 방향에서 밝아져야 돼요. 그죠? 이게 바로 백그라운드 라이트가 비춰지는 빛이 주방향하고 주광, 키라이트 방향하고 같아진다는 개연성인 거죠. 만약에 여기를 밝은데 여기 있는 인물이 이쪽을 밝았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튄다는 얘기예요. 조명으로서. 물론 이제 예의주시 보이지 않고 이 소유진이 얼굴만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느낌이 오기 때문에 잘못된 조명도 보인다. 이게 백그라운드 라이팅의 주의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명암 대비, 앞으로 해서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피사체를 중심으로 기본 세팅의 빛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이제 경우는 명암 대비라는 조명의 개념인 거예요. 명암 대비.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하는 목적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폴 오프라고 하죠. 명암 대비를 우리는 폴 오프. 그러니까 밝고 어둠의 대비를 주는 것이 조명의 기본이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기본의 제목이다. 아까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부분들을 촬영했을 당시 때, 네, 소위 말해서 그냥 조명이 밝게만 비춰준다고 그러면 명암 대비가 전혀 조성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디테일, 영상의 디테일과 전문가냐 아닌가의 차이점을 바로 여기에도 두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연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의 포인트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 때, 과거에 유튜브를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찍었을 당시 때는 조명이
밝게 비춰주고 밝게만 해주는 것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작품 연출을 하거나 영상을 만든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는 명암의 대비를 기준으로 조명과 카메라의 미장센을 연출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또는 결과 그리고 역시 전문가이십니다라는 그 자부심을 느끼게끔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명암의 대비 조명이란 포로프가 빠르고 명암비가 큰 조명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프가 빠르다는 거. 명암 대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포로가 빠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밝고 어두운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개념인 거예요. 그게 빠르다고 표현해요. 폴오프가 빠르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헷갈릴 수 있긴 하겠지만 폴 오프라는 거는 명암 대비예요. 밝고 어둠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밝고 어둡다라는 거를 통상적으로 다큐멘터리 부분들을 찍게 되면 다큐멘터리는 내용적 측면 접근도나 사실적 리얼리즘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명암 대비 조명들을 활용하지는 않아요. 또 유튜브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대부분 다 명암 대비 조명에 접근하지는 않아요. 밝게 내용만 전달하려는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에는 등용화라고 제한을 두면 이 명암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안에 분위기가 살고 주는데 그것이 뭐냐? 폴 오프라는 개념인 거죠. 빨라진다. 그러니까 밝고 어둠이 굉장히 깊다. 이런 뜻의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3점 조명을 통해서 3점 조명을 만들어냈죠. 이런 부분들을 더 극대화시키거나, 그러니까 이 전체 미장센의 입체감들을 더 강하게, 강력하게 극적 표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명암 대비의 조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폴오프는 빠르다고 그런다는 의미는 밝고 어둠의 명암 대비가 굉장히 밝고 어두운 부분이 차이가 크다는 뜻이고 폴오프가 느리다는 뜻은 밝은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둡고 밝은 부분들 대비가 약하다는 뜻의 의미를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을 계속 열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 예를 이 미술 작품에서 이제 명암의 대비의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암 대비의 조명의 특성. 자, 선택에 대한 조명이에요. 밝죠?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렇게 밝은 거 차이가 든다면 이거는 1.0도 안 나와요. 0.8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어두워서. 그러니까 이 어두운 부분까지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물체들이 구분이 안 가죠. 자, 거꾸로 굉장히 밝죠. 이마 같은 걸 보세요. 이거는 한 22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스템이라고 하고 적정 노출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적정 노출이란 예를 들어서 적정 노출의 기준을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걸 설명해봐야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할 수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적정 노출에 대한 개념인 거죠. 네, 자 계속 이어서 명암 대비 조명의 특징들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택 조명은 얼굴, 손, 배경의 일부를 이제 밝은 조명의 명암에 가서 밝은 부분을 선택을 했고 노이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배경을 어둡게 표현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표면 그림자가 짙고 폴오프가 빠르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이 있죠. 자, 표면 그림자는 뭐고 그 이외에 그림자는 뭘까? 이 그림자의 개념인 거죠. 표면 그림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외의 그림자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의 인물이나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비추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밖에 외부에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림자가 표면 그림자라고 하면 얼굴 자체에서 형성되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두운 부분들이 있죠,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표면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표면 그림자들을 왜 굳이 그걸 분리를 시키느냐에 대한 개념이 명암인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십시오. 자, 여기에 표면 그림자들은 사실 크게 나타나지는 않죠. 표면 그림자들은 이 규퉁의 이 부분, 여기 이런 부분들이 표면 그림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폴 오프, 밝고 어둠, 폴 오프, 밝고 어둠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폴 오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암 대비가 느리다, 차이가 많이 안 난다 라는 뜻의 개념이 접근인 거고, 자, 여기는 굉장히 강해요. 이 부분 밝은 부분들이, 이런 표면 그림자 부분들이 세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표면 그림자가 깊고 폴오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고 어둠의 차이가 크다라는 뜻의 개념의 접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명암 대비의 조명의 특징들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밑에 하단에 가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연인들의 모습에서 명암 대비의 조명이 주는 강렬한 이미지는 깊은 감동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울고 슬프고 막 우는 거의 이 외적으로 이 조명에 대한 명암 대비의 폴 오프의 빠르기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명암 대비를 주면서, 더불어 표정 연기나 미간에 대한 연기자들의 움직임의 미동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 얼굴, 그 다음에 배경의 일부들을 대비를 시켜주죠. 그러면서 전체 분위기는 명암 대비라는 걸 통해서 전체 분위기가 죽음을 애도하거나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때 이 영화는, 이 그림이죠, 그림의 이 명암 대비의 그림은 구독 영상미학의 개념에서 준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미술작품에서도 과거에 영화가 1895년 만들기 이전부터 이 포로프로에 대한, 그러니까 표면 그림자라든지 명암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술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연출되어지고 창작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영상미학에서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명암 대비에 위에서 상단에서 여러분 보여드린 것처럼, 자, 명암 대비의 조명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립시다. 명암 대비의 조명에 대한 기능은 무엇인지. 자, 일반적인 기능이에요. 구조 기능, 관심을 유도하는 기능, 공간을 구성하는 기능. 이게 일반적인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명의 명암 대비를 통해서 느껴지는 기능에 대한 개념인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심리적 기능이에요. 주제 기능, 감성 기능이에요.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영상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씩 표현해 가면서 봅시다. 자, 명암 대비 조명의 일반적 기능이 투어의 신생아라는 기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투어, 신생아. 기쁨, 신비로움, 그 다음에 이 아이 중심으로서에 대한, 아까 말했던 기능적인, 그러니까 기능적 관심 유도, 공간의 부분들을 다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뒷부분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럼 집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로 됩니다. 이제 집중, 구조적 기능에 있어서 집중에 대한 개념 접근, 그 다음에 관심 유도의 접근이 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감정의 기능이 있을 것이다. 자, 명암 대비의 신생아라는 개념에서 한번 봅시다. 구조적 기능을 한번 볼게요. 구조적 기능. 구조의 기능입니다. 화면상의 광원이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빛을 전체를 발제하지 않고
아이를 중심으로 촛불이 하나 있는데 그 초가의 밝기가 전체를, 그리고 자, 빛이 왼쪽 여인손 뒤에 숨겨져 촛불이 비춰진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촛불이 이 빛을 그대로 보여줬다면 아마 관객들이나 이걸 보는 관람객이 감흥이 좀 덜했을 거예요. 이게 어둡게 가려주면서 뭔가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신비로운 판타지적 형태의 유형도 감정적으로 유발시키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적 기능에 있어서 촛불이 있음으로써 이 장면 자체의 개연성을 만들어주죠. 촛불이 어린아이를 밝게 해주는 개연성. 만약에 여기서 촛불이라는 거에 설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조명들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게 사실은 아까 말했던 키라이트, 백라이트 이럴 때 이 부분이 키라이트가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는 키라이트가 외부에서 들어오게 유입이 되는데 요 신생아라는 요 그림에서는 키라이트가 요 안에서 존재하고 있죠. 안에서 존재하는 키라이트. 그것이 그냥 판타스적인 개념의 광원이 아니라 촛불이라는 리얼리즘, 사실 있는 그대로에서 나타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촛불이 이렇게 밝지 않아요. 이거는 곧 심리적인 상태에서 과장되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그런 과장된 표현이 지금 실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리얼리즘과 감성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작가가 그 과장을 좀 시켰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아까는 이제 구조적 기능이죠. 그러면 관심 유도 기능 및 공간 구성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사진을 보면서 보는데, 자, 시청자나 관람객들의 관심이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딜까요? 당연히 신생아죠. 네, 탄생이니까. 그 신생아 옆에다가 촛불을 둠으로써 집중도는 어디에 옵니까? 신생아에서 관심을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녀들이나 아이를 돌보는 여성들의 시선은 신생아로 가 있어요. 빛도 신생아를 밝히고 있고 시선도 신생아라고 하면 관심 유도의 기능이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빛까지 갔으니 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가운데가 밝고 전체가 서서히 여기를 기점으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일종의 포로프가 갖고 있는 최상의 구도를 갖고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포로프, 그러니까 키라이트가 아닌, 주광이 아닌 그림 자체에서 나타내지는 그림을 통해서 입체감, 윤곽, 전경에 대한 배경 표현 기능들을 공간을 통해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공간 자체. 빛이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피사체들의 이 부위를 보면 이 부위 손 부분, 턱 여기 허리 부분, 턱 부분, 아이의 부분 보면 옆에서 윤곽과 입체감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공간에 대한 기능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개념은 구조적 기능, 관심 유도 기능, 공간 구성의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조명에 대한 아까 말했던 투어 조명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좀 아까 봤던 조명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지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많이 조명이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촛불 하나만 갖다 놓고 찍으면 되지? 사실은 아니습니다. 이렇게 프로프의 빠르기를 강하게 연출하려면 할수록 조명을 많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의 개인과 감도는 되게 최소화시키죠. 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리개 수치를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감도를 낮추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조명들은 총 8개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어두운 장면을 했는데 8개나 동원이 되나 라고
나도 여러분들도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조명의 포로프를 강하게 심으려면 이런 방식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명했던 방식들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키라이트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백라이트, 키라이트, 키커라이트, 사이드라이트로 설정했다면 두 사람 인물이 같이 있죠. A까지 포함시키면 세 사람이죠. 이런 인물들을 어느 사람들한테는 키가 되고 어느 사람한테는 배경이 되고 어느 사람한테는 필라이트가 되는지를 이렇게 세팅을 설명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카페에서 두 사람이 앉아있는 씬을 찍을 때 조명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약 키가 여기다. 그러면 이 사람이 키는 이 피사체 입장에서는 백라이트가 돼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키가 되고 이 사람을 비추는 이 5번이 오히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키라이트가 된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했죠. 키라이트는 상황 설정 라이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키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설정해 놓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잡되 이 사람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주연이다 그러면 팔을 키를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중이니까 팔을 이를 키를 놓고 이 사람 백그라운드 이 사람이 오히려 이제 팔이 키라이트가 되는 거죠. 팔이 키라이트가 되고 그러니까 1이나 팔이 키라이트가 되고 이 사람은 거꾸로 백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걸 여기 사람은 주광이니까 그리고 1나 7을 아니면 5나 2가 이 사람한테는 보조광이 되는 거예요. 보조광. 근데 위치상으로는 이 사람한테는 이게 키죠.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 이것 두 개는 보조광이 된다. 왜? 키는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물을 두려면 인물이 잘 봐줄 수 있게끔 키라이트를 카메라 옆에 45도를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치 않은 배역의 부분들을 앞에다 설정하는 것이 주광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조명의 설치의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한번 봅시다. A 여자의 키라이트가 1번. 2번은 이 사람의 여자가 키라이트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1번과 2번이 키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명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춰지는 빛을 밝게 해주려면 이 부분을 밝게 해줘야 되니까 1번이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얼굴에 키가 돼야 되겠죠. 거꾸로 이 사람은 2번이 키가 됐죠. 그러면 2번이 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얼굴이 키가 되겠죠. 어디에 빛이 와요? 여기에서 온 빛으로 상황 설정이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키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을 우리는 키라이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요 3번. 3번은 백그라운드 라이트죠. 백그라운드 라이트. 배경만 비춰주는 빛. 자, 요 뒤에 부분, 여기 살짝 부분, 요 부분. 맑게 안 보시겠죠? 굉장히 어둡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윤곽을 살리기 위해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인들의 어깨와 턱, 이 라인에 대한 부분들의 윤곽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 키커라이트가 동원됩니다. 4번, 키커라이트. 자, 여기 키커라이트. 자, 왜 위에서 설치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안 될까요? 일종의 주광이 이 위에서 온 게 아니라 밑에서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키커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백라이트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그러면 언밸런스 않죠. 그래서 밑으로 키커라이트를 설치해서 올려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윤곽만 살아나고 이게 4번입니다. 그리고 5번은 5번 우측의 요 우측 요 부분에 키커라이트에서 요 부분의 윤곽을 띄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 5번에 대한 키커라이트가 없다고 그러면 이쪽 어두운 배경과 어깨선이 구분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5번이 설정돼요.
거꾸로 7번을 설치한다면 이 부분이 그림자가 생기죠. 필라이트는 주강에서 발생되어지는 반대의 그림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번이 이 부분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그림자를 많이 채색시켜 주는 거죠. 그게 7번이 A라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필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봅시다. 7번 이렇게 됐고 6번은 6번은 주강과 촛불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인의 한 반대방인 비여인의 요 선의 입장에서는 6번이 백라이트가 되는 거고, 그죠? 신생아의 요 위치의 요 부분에서도 백라이트가 되는 거죠. 백라이트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6번이라고 위치를 썼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6번과 4번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조명을 하나만 쓰죠. 그러면 4번과 6번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죠? 자, 거꾸로 1번과 2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따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각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나 2번과 7번의 경우는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왜? 조명의 소프트라이트의 각도를 좀 더 열어주면 어깨선과 여기에 B라는 여자의 얼굴에 키라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이 열어주죠. 또 1번과 8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열어줍니다. 1번은 이 남정한테 이게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주강이 되고 이 사람한테는 백그라운드 아이템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번서부터 8번까지 나눠줬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조명을 치게 되면 조명은 같은 역할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뷰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와 A라는 여인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1번과 8번을 분리시켜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가능하나 통상적으로는 1번과 8번을 같이 백라이트를 주고 2번과 7번을 같이 해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조명 설치 위에서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일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일반 기능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심리적 기능에 대한 조명, 그러니까 명암 대비가 있지만 폴오프, 밝고 어두움 대비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자, 1번 주제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죽음을 애도하는 가장의 여인들을 함께 봤던 그림의 경우에는 주제가 뭡니까? 죽음의 죽음. 죽음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같이 뒤 백그라운드의 명암 대비를 명확하게 주고 뒷부분을 어둡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과 손, 표현과 표정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밝게 선택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어둡게, 그러니까 명암 대비의 폴오프를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죽음이라는 개념의 주제가 더 많이 살아날 수 있다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신생아의 경우에는 어떤 초점을 신생아에다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여졌죠. 그러니까 똑같은 빛인데 설정으로 달리함으로써 깊은 애도에 대한 주제를 갖게 되고 또 신생아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신비로움과 기쁨을 잘 표현해 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명암 대비의 폴오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강해지는 것을 선례로 보여줬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주제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화 아까 봤던 부분에 대한 그림은 죽음, 애도에 대한 주제의 효과를 강하게 나타냈고 똑같은 폴오프에 대한 심리적 기능에 있어서 신생아의 경우에는 생명의 탄생의 신비로움과 기쁨의 주제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주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감성의 기능이죠.
조명은 감성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하나이긴 합니다. 은은한 암바 계열의 색감을 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촛불로 집약시켜 주어주는 경우에는 이거는 조명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인테리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어느 가게는 똑같은 디자인인데 왜 사람이 없고 어느 가게는 똑같은 디자인인데 사람이 많을까? 조명의 이 감성 기능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부분들은 보면 아까 말했던 것이 경화는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에 대한 부분의 감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명을 은은하게 쳐줬잖아요. 그죠? 자, 신생아의 탄생의 경이로움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감성의 기능을 이렇게 신생아에서부터 빛이 나오게끔 신비로움을 준 거죠. 이거를 우리는 감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거꾸로 여기서 한번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남학생이나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을 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 사랑 고백을 할 때 이 조명의 감성 기능들을 사용하면요 확률이 높아져요. 성공 확률이. 이거는 이제 조명의 감성 기능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밝고 굉장히 그런 부분 대낮에 꽃을 주고 사랑 고백을 하는 것보다 운치가 높은 어두운 장소에서 촛불이나 명암 대비가 뚜렷한 밝고 어둠이 명확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음악과 함께 표현하면 확률은 엄청 올라갑니다. 그것이 뭐냐고 생각하세요? 맑고 어두운 낮은 명암 대비가 거의 없거든요. 느리거든요. 거의 다 밝기 때문에 그런 운치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촛불이 있고 아까 전 촛불이 있거나 또 카페 같은 분위기를 갖다 가면 밝고 어두움의 대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를 감성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주제와 기능과 감성의 기능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주제를 가지고 표현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한다고 그러면 조명의 컨셉은 명확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조명을 칠 때 그냥 함부로 조명을 안 쳐요. 야, 이 분위기는 경이로운 분위기야. 그랬을 때 전체 프로필을 빠르게 갈 것이냐 느리게 갈 것이냐를 고민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 감성도 주제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않는 스토리텔링에 이어가는 부분들이야. 그러면 조명을 가볍게 치겠죠. 이렇게 컨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암에 대비해 폴 오프가 빠르고 느리는 거는 특히 주제와 감성의 기능은 이성을 우회하는 거죠.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감성을 더 강하게 심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명암 대비인 폴 오프의 빠르고 느림을 통해서 주제와 감성의 기능을 강하게 심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사용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특수 명암 조명 대비예요. 앞에서는 그 3점 조명을 중심으로 3점 조명 중심으로요. 3점 조명을 중심으로 키커라이트, 키라이트, 백라이트, 사이드라이트를 다 설명해서 설명되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앰블란트 조명과 카메오 조명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자, 봅시다. 자, 앰블란트 조명이 무엇인지. 앰블란트 조명. 우리는 통상 앰블란트 조명을 선택 조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신생아하고 특히 그 죽음을 표현할 때는 이 앰블란트 조명들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좀 사용하고 있어요. 자,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조명하고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조명하지 않고 아주 약하게 하는 개념을 우리는 앰블란트 조명이라고 하죠. 그거를 빠른 폴오프라고 합니다. 맑고 어두움을 강하다. 앞에서 여러분들 신생화 죽음에 사용되어졌던 조명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앰블란트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앰블란트 조명은 3점 조명에 좀 더 제한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 대신 전경이물의 외곽을 배경과 분리시키면서 살리는 역할을 하죠. 아까 그 배치의 도도를 보면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앰블란트 조명은 빠른 포르기, 빠른 프로필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선택되는 부분만 밝게 하고 나머지는 조명 아예 의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묘한 감정의 주제와 감성의 기능이 극대화돼요. 극대화. 이걸 우리는 포로프의 빠른 포로프로 활동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앰블란트 조명이라고 합니다. 빠른 포로프를 우리는 앰블란트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선택되어 있는 부분들은 책을 보고 있는 독서하는 노인입니다. 이거는 영상이 아니라 사진에서나 그림에서 이 앰블란트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로 살려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됐죠? 이 가운데 부분이. 그리고 명암 대비를 볼 때 밝고 어두움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빠른 포로프. 그리고 부분적인 조명을 합니다. 이거를 통상 우리는 앰블란트 조명. 심지어는 여기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둡게 선택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까메오 부분들이에요. 까메오. 극단적인 명암에 대비의 조명 방식. 자, 아까의 경우에는 좀 더 덜, 심지어는 앰블란트 조명에서는, 이렇게 앰블란트 조명에서는 선택되어진 조명에 대해서는 밝게, 선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두움을 통해서 구분을 확실하게 두고 표현만 강조되는 부분들을 조명하는 것을 앰블란트 조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카메오 조명은 명암 대비가 너무너무 강해서 표현 그림자가 생겨요. 표현 그림자라고 하면 이 자체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얼굴에서 요 어두운 부분이 생기죠. 이 부분.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들한테 쫙 설명해 보면, 이런 어두운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어두운 부분들. 이런. 그러니까 피사체 안에서 이 그림자가 생기는 우리는 표면 그림자라고 합니다. 표면 그림자. 표면 그림자. 이런 부분들. 표면 그림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카메오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프가 매우 빨라져서 너무 진한 표현들을 우리는, 그리고 배경 조명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했던 앰블란트 조명은 그나마 부분별로 배경음악을 살짝이라도 약하게라도 해주는데, 이 부분은 절대 전체 인물이나 조명하지 않고 완전 어둡게 처리하는 부분들, 까메오 조명을. 이런 조명들은 극단적인 형태의 유형의 영화 피아노에서 열정적인 영화 피아노를 통해서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때 이 까메오 조명을 통해서 극한 그 상황과 분위기를 굉장히 강렬하게 심어주는 예를 하나 있기도 합니다. 자, 까메오 스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표현 그림자가 극대화시키는 부분들. 이 안쪽에, 이 안에 보면 이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그림자들이 이렇게. 이거를 표현 그림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메오 스톤, 카메오에 대한 조명의 언어는 표현 그림자와 연결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표면 그림자는 뭐냐? 표면 그림자가 밖으로부터 비춰지는 그림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피사체 자체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표면 그림자라고 합니다. 표면 그림자. 자, 극단적 대비. 배경은 절대 조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필라이트를 극대화시켜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필라이트를 쳐버리면 여기에 아까 말했던 표면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까메오 조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한번 또 보면, 극단적인 걸 비해서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필름이나 지금같이 전자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점 점에 대한 노이즈가 생겨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부담스럽거나 좀 시각적으로 제일 안 좋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또 더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평면 조명입니다. 평면 조명. 자, 이거는 이제 프론트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유튜브나 또 밖에 나갔을 때, 자, 그래서 평면 조명을 간단하게 한번 대입보면, 그 까메오나 앰블란트 조명과
그 다음에 폴오프의 빠름에 반대되는 그 조명들을 우리는 평면 조명이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밝고 고르게 조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밝고 어둠의 대비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통상적으로 많이 지켜지는 영상들, 일반인들의 영상들이 다 여기 평면 조명에 속해 있어요. 또 연속적인 연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조명의 방향과 관계없어요. 아까 말했던 키라이트, 백라이트, 필라이트들이 그렇게 크게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을 최대한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트적 성향의 디테일이 아니라 내용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살릴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다시 말해서 느린 폴오프라고 하죠. 폴오프가 뭐냐면 명암 대비에 대한 개념이에요. 폴오프가 엄청 늦어서 입체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질감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평면 조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들의 영상들은 대부분 다 이 평면 조명들을 선택을 해서 촬영되어지고 있죠. 거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미학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평면 조명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훑어볼게요. 자, 사실은 여기에는 이 평면 조명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굉장히 잘된 폴오프가 있는 조명의 선택이긴 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평면 조명. 자, 카메라. 그러니까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대한 카메라의 경우에는 평면 조명을 좋아한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또 TV를 보면 야, 화면이 영화 같아 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폴오프가 빠르네 라는 얘기와 아니면 조명이 섬세하게 돼 있네 라는 거와 같기 때문에 영화적이네 라고 표현하는 거고, 텔레비전은 그거에 비해서 약하거든요. 폴오프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플러트하게 됐죠. 그런데 드라마나 또 집중 다큐멘터리, 아주 심도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폴오프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TV 드라마나 TV 영화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목 드라마, 그다음에 아침 드라마, 특히 아침 드라마의 경우에는 폴오프가 굉장히 느려요. 다 밝아요. 빛에 대한 구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미니 시리즈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요즘에는 최근에 이 드라마들의 성향들이 좋아져서 폴오프를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조명의 깊이나 명암들을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이걸 많이 준다는 의미는 시간을 그만큼 많이 걸린다는 뜻과 같은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텔레비전 카메라는 평면 조명을 좋아한다. 그렇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평면 조명의 특징을 한번 보면 뉴스 대부분 다 평면입니다. 자, 평면 조명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평면 조명은 꾸미면이나 조명의 기능 중에 주제나 감성의 기능들이 약해지고 이성의 기능들이 세진다는 의미는 공정성이 강화된다는 뜻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결, 진실, 즐거움 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보다는 좀 더 기쁨, 환희 이런 걸 표현할 때는 그 평면 조명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죠. 심지어는 그 앞에다가 필터까지 쓰죠. 뽀샤시 필터. 그럼 뽀샤시 필터까지 들어가면 폴오프는 더 약해지죠. 더 느려지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즐거움과 행복감은 강화되는 거죠. 또 평면 조명을 자칫 잘못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해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의 일상은 폴오프가 강한 데를 살고 있거든요. 같은 거실이라도 어둡고 밝은 부분들이, 특히 우리 눈은 폴오프가 굉장히 강하게끔 인지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나 조명이 밝은, 그러니까 물건을 잘 팔리기 위해서 평면 조명을 세게 주거든요.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윈도우, 백화점의 윈도우나 이런 데 조명을 가면 조명들이 굉장히 밝고 아름다워 보이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면 반응 감각을 잃어요. 그리고 개성이 없어요. 전혀. 그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다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컴퓨터화되고 있고 기계화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또 평면 조명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에요. 심리적 특성. 반대로 역동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평면 조명을 하이키, 최극단 하이키를 주면 더 강해지죠. 굉장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면 조명.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설명은 병원 복도의 평면 조명을 보면 일부러 평면 조명은 병원 복도는 평면 조명을 주기 위해서 평면 조명을 통해서 깨끗함과 위생적인 걸 강조하기 그래요. 또 창문을 큰 거, 현실적인 건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병실이 밝아서 복도가 밝아서 수월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찾기도 또 병원 직원이나 의사도 친절하고 성실하게 느껴져요. 평면 조명은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실루엣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실루엣 조명. 자, 실루엣 조명은 인물이나 피사체에게 조명을 전혀 하지 않고 배경에만 조명을 하죠. 배경에서 반대로 역광으로 카메라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로맨틱한 분위기, 그 다음에 판타지적 같은 느낌의 환상, 그 다음에 익명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이게 역광이겠죠. 빛이 밖에서 들어오면 빛, 카메라는 어둡고, 그러면 밝은 곳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실루엣 조명들을 많이 사용하죠. 실루엣 조명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자, 실루엣 조명은 폴오프에서의 빠르기가 굉장하죠. 극단적인 거죠. 완전 극단적 명암비를 갖고 있어요. 피사체는 까매, 뒷배경은 하얘. 이런 식의 극단적인 걸 주고 있죠. 그리고 실루엣 조명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앰블런트나 폴오프 같은 느낌의 형태의 유형에서 느린 폴로트의 극단적으로 가기 하는데 특수한 조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특수한 조명이다. 그래서 입체감이나 질감에 전혀 관계없이 윤곽만 강조하기 위해서 실루엣 조명을 사용한다. 실루엣 조명을 종종 많이 사용해요. 저도 7월 30일 영화 중에 꽃님이가 선상에서 밖에 아침 햇빛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 실루엣 조명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실루엣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조명이나 반사판 같은 부분들을 이제 대안으로 사용하는데 햇살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면 오히려 니포트가 5분 이상들이나 그 다음에 얼굴에 표면 그림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그러니까 햇살이 너무 밝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사판이나 조명기기를 통해서 아니면 그 조리개 수치를 이제 적당한 수준을 낮춰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보면 요약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였던 4주차 3강 4주차의 조명들을 보면 표준 조명 기법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고 명암 대비 조명은 입체감과 강렬한 느낌을 강한 조명과 또 특수 명암 조명 기법은 앰블란트와 까메오가 있고 평면 조명은 아주 부드러운 느낌인데 평면적인 것이다. 그리고 실루엣 조명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나머지 주피사체, 배경, 폴오프, 앰블란트, 까메오, 실루엣 3개의 특수 조명에 대한 구분을 줬습니다. 앰블란트는 보통 조명이고 까메오는 강렬한 조명이고 실루엣은 주사체에다가 빛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의 경우는 약한 조명하고 까메오는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실루엣은 오히려 배경을 너무 세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광이 되는 거죠. 폴오프는 앰블란트 빠릅니다. 까메오는 엄청 빨라요. 매우 빠르고 실루엣은 폴오프가 없다. 자, 이 부분 이제 퀴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앞에 내겠지만 앰블란트와 까메오와 실루엣 조명 중 폴오프가 가장 빠른 거는 카메오다.
그러니까 OX가 아닌 1번이면 3번으로 구분해서 OX 말고 선택하는 부분으로 내겠습니다. 자, 오늘 4주차 강의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는 특별한 게 아니라면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얼굴과 맞보면서 즐거운 얼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대해 봅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한.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